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외환 송금,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유튜브에 올리는 아이템이 외환 거래와 관련한 아이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은 많은 분들이 상담 의뢰가 오고 직접 이제 진행 의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실시간 공유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고 그것을 대행해 줄 곳도 없어서 발을 동동 걸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질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민경 행정사가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가 굉장히 유익한 유튜브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제가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2010년에 비거주자였는데 2013년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땅을 LH가 강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하는데 강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현재 그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현금을 제가 이제 해외로 송금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송금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한 영상을 어떤 걸 봤냐면은 다른 분은 LH에서 보상받아서 비거주자로서 그 돈을 송금을 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서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땅을 증여를 했고 그 증여한 땅을 환금해서 해외에 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증여만 한 것입니다. 증여만 한 상태인데 이제 본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아들에게 증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경우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아직은 그 돈이 증여만 했을 뿐이지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이 됐고 그 현금을 해외로 보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게 면제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신 거죠. 유리한 것만.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해외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본 그 영상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케이스가 면제되는데 맞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보면서 이런 거는 돈이 잠자고 있을 때 부동산으로 재워져 있을 적에는 면제가 되지만 그걸 현금화해서 해외로 보낼 때는 이제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국제전화로 연락을 주셨고 또한 자기는 증여된 게 면제되냐 이 질문만 하시는 분에게 현금화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제 연락을 다시 주시면 답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이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2014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모님이 증여를 해서 형제 자매가 나눠서 갖고 있었던 그 땅을 LH가 이렇게 수용을 했고 그래서 채권을 구입을 했고 구입한 채권을 이제는 매각을 해서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사례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의문사항이 돼서 그때서부터 2013년 LH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하고 이제 검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아본 즉슨
2013년 전후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수용이 됐고, 그 토지를 수용한 사람들에게 10년간 채권으로 이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럼 과연 그때 왜 채권으로 보상을 했느냐? 그 2013년 전후에 LH 토지 강제 수용 채권 보상의 배경은 2013년 전후에 LH가 세종시, 또 위례신도시,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다, 보금자리 주택이다 하면서 많은 개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LH가 이제 토지 보상을 과도하게 이제 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푸른 돈을 들고 보상받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또 사겠다고 막 전국을 누비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그거에 근거해서 비거주 외국이거나 보상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으로 보상을 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동일한 사례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증여된 부동산이든가 채권이든가 잠잔 거잖아요. 그 돈이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2026년 현재 그 거액의 현금을 인출을 해서 해외로 송금을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외환거래법에 근거해서 매각한 돈을 현금화했을 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할 때는 그 돈의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증여다, 상속이다 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증빙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구간 문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오구간 문서와 함께 채권으로 입금된 그 사항도 해서 예금 신탁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바로 신청을 안 한 거에 대한 위기 신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서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환거래법에서 외환과 관리하는 기준은 그 돈이 어디서 생겼어?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쓸 거야? 이 궁금증을 한국은행에게 풀어주면 신고 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생겼어? 라는 말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과거 2014년 수용 당시의 법적 근거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 거래 위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증여나 상속된 내용, 또 수용 당시에 이제 LH로부터 받은 공문, 돈을 받은 내역, 그것을 채권을 구입한 내역, 그리고 현 시점에 그 채권을 매각해서 이제 현금화한 내역, 이것들을 다 소명을 해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신고증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송금을 하거나 또 해외에서 송금한 것을 인출해서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든가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상담 사례가 100이면 100 다 다른 경우들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LH와 관련해서는 유사 사례가 많이 연락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LH의 채권 현금화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아이템을 정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혹시 LH에서 보상을 받고 그것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현 시점에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행을 해드리도록, 저가 대행을 해드리는 거는 행위를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제 로드맵,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하는 로드맵 설계를 해드리는 것이 이민경 행정사가 해드리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